마이산이 그림자에 숨겨놓은 절, 지난 금당사. 산을 닮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지난. 고개를 들면 푸른 하늘에 이마가 닿는 곳, 전라북도 지난. 그래서 호남의 지붕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그야말로 산에 가까운 산 그 자체인 듯한 곳이다. 낮은 산은 낮은 산대로 서로를 겹겹이 감싸고 높은 산은 더 높은 산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무엇도 혹은 그 누구도 허투루 들이지 않겠다는 듯 크고 작은 산들이 단단히 버티고 선 모습이 제법 고집스럽다. 그렇게 진아는 문턱을 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일단 산을 딛고 크게 한번 올라서야 하는데 그 높이가 한눈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새의 날갯짓으로도 단번에 넘지 못할 만큼 가파르고 험한 곳. 오래된 옛길인 모래째도 그나마 완만하다는 보령제도 만만치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를 증명하듯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쌓아 올린 이야기가 고개를 이룬다. 아슬아슬한 돌탑 같은 혹은 삐뚤빼뚤 간절하게 써내려간 당부 같은 고갯길. 길을 더듬다 보면 온갖 사연이 조곤조곤 뒤따르는 것만 같다. 그렇게 오르고 오르다 보면 세계의 경계에 닿는 듯 귀가 잠시간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데 그곳부터가 진안이다. 고개를 넘어서면 길은 평온해지며 숨을 고른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겹겹의 산들이 길의 끝자락마다 다시 마주쳐온다. 그렇게 헤치듯 나아가다 보면 비로소 산에 닮은 사람들의 평온한 얼굴과 그들이 사는 마을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 산을 뭉텅뭉텅 깎고 다듬어서 만든 것이 아닌 그저 조심스럽게 얹어놓은 듯한 작은 마을의 소소한 일상. 튼튼한 나무에 올려놓은 새우 둥지 같은 사람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따뜻하다. 그렇게 천천히 진안에 스미다 보면 마이산이 멀리서부터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며 다가온다. 웬만한 산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산세가 수려한 진안에서도 유독 다른 생김으로 홀로 우뚝 선 마이산. 그 빼어남은 한 번에 눈에 닿으면 쉬이 지워지지 않는데 정작 마이산은 저 혼자만 보고 싶은 듯 제 그림자 속에 절 한 채를 감춰두고 있다. 그림자에 숨겨둔 절 한 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에 있는 절, 금당사. 이곳은 이름을 듣자마자 바로 떠올릴 수 있을 만큼 크고 유명한 절은 아니다. 금산사에 말사인 이곳은 그야말로 중심이 아닌 바깥에 놓인 작은 절이기 때문이다.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라는 주소도 다소 생소하긴 마찬가지이다. 주소만 들어서는 하루에 두세 명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외로움과 적적함이 묻어난다. 하지만 알고 보면 실상은 그 반대다.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그 자체가 바로 마이산이기 때문이다. 하여 마이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의례 이 금당사에 닿는다. 마이산과 금당사가 한 길로 이어져 있으니 자연스럽게 오가며 마주쳐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금당사는 일부러 들여다보는 사람도 많아도 모르고 들리는 사람은 더욱더 많아서 온종일 분주하다. 아는 이도 모르는 이도 이 금당사에 들어서면 마이산의 그림자에 잠겨 마이산을 잊기도 한다. 극락보전과 대웅보전을 비롯하여 명부전, 산신각, 요사체 등을 고루 갖춰 번듯하고 괴불탱과 목불자상, 석탑 등 눈여겨볼 곳도 많아 오래오래 거닐고 싶기 때문이다. 하여 누구든 금당사에 잠기면 스스로를 내려놓고 초연해진 마음을 오롯이 들여다보게 된다. 그것이 혼자만의 마음은 아닌 듯 신자만 해도 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니 이쯤 되면 진안의 가장 큰 사찰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시간의 지층을 하나씩 쌓아 올린 금당사. 하루아침에 우뚝 솟아올랐다는 마이산. 찰나에 완성된 마이산의 신화와는 달리 금당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공들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먼저 선행사찰로 알려진 혈암사 혹은 금동사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백제 말에 무상 화상과 그 제자 김취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설과 통일신라 시대에 중국 승려 해감이 창건했다는 설이 바로 그것이다. 세상에 오래 머문 것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확실치 않고 다소 모호하다. 기록으로 남아있어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그 기록조차 찾기 힘들다 보니 의견이 분분한 까닭이다. 사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무언가의 처음 혹은 시작을 헤아리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을 살펴보고 헤아리는 그 시간조차 애틋하기 때문일 터다. 특히 금당사는 처음 자리도 지금과는 다르다고 한다. 지난지에 고금당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금당사의 흔적이 묻어 있다는 것이다. 고금당은 금당사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있는데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고금당이라고 불러준다 한다. 그런데 이 고금당이 예전에 금당사가 있던 자리이며 지금의 자리에 새로 세운 것은 1675년이라는 것이다. 이 즈음의 기록은 다행스럽게도 조금 남아있는데 1682년 괴부를 조성한 이후의 조선 후기 역사에서는 또다시 사라지고 만다. 그 긴 시간 동안 금당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 최근에 와서 금당을 비롯한 여러 건물이 오래되어 고치고 다듬으며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남아있지 않아서 아무도 들려주지 못하는 이야기가 문득 궁금해진다. 긴 시간 동안 기록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길 여러 차례. 첫 시장은 모호하고 중간은 사라지기도 했으나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금당사. 그 시간의 지층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견뎌낸 세월이 참으로 견고하다. 하지만 더러 마음이 애잔한 날에는 마이산도 제 그림자를 넓게 펼쳐 품에 안아주었으리라. 절 한 채의 위용 괴불탱. 마이산은 계절마다 불러주는 이름이 다르다. 마이산에 담긴 4번의 계절이 어느 하나 빠짐없이 빼어난 덕분이다. 마이산을 닮은 금당사도 그러해서 언제 찾아도 참 좋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들을 마주치고 싶다면 일부러 맞춰가는 것도 좋겠다. 금당사에는 특별한 날에만 볼 수 있는 괴불탱이 있기 때문이다. 괴불은 정각에 봉안된 불화와는 달리 엄청난 크기의 대형 불화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아주 특별한 날에만 법당 앞마당에 걸어놓는데 그야말로 순식간에 절 한 채를 지어 올린 것처럼 그 위용이 대단하다. 금당사 괴불탱은 화려하게 장엄한 열애를 단독으로 그린 괴불로 길이 8.7m, 폭 4.7m에 이른다. 한 가운데에서 화면 전체를 압도하는 관음보살 입상은 거대하고 웅장하며 마치 금방이라도 걸어 나올 듯 당당하다. 머리에 쓴 보관에는 봉황과 불상의 얼굴들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법의의 장식 역시 매우 호화롭기는 마찬가지다.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은은한 무늬와 색상은 17세기 후반 불화의 특징이라고 한다. 금당사 괴불탱은 이와 같은 특징을 잘 담아내고 있으며 통도사 괴불탱화와 무량사 미륵불 괴불탱화 등과 함께 장엄형 괴불탱화의 걸작품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세월을 받아내는 석탑. 금당사에 들면 괴불탱과 함께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금당사 석탑이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이 석탑은 상하 2층의 기단부와 3층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 제법 길쭉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초층 탑신부는 매우 낮고 우주를 모각한 흔적이 있으며 옥계부와 탑신부가 각각 나뉘지 않고 하나의 돌로 조각된 모습이 매우 독특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월의 풍파와 함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크고 작은 상처가 남았다. 그로 인해 지대석과 하층 기대석은 새로 보완하였고 상층 기단석과 투녀 부분은 일부 파손되었으며 상륜부와 노방과 보주는 새로 만들어 장식하였다고 한다. 세월 속에서 부서지고 깨진 것들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고치며 버텨온 흔적들. 때론 옥신거릴 터이지만 더 다치지 말라고 애틋하게 쓰다듬는 손길이 있어 탑에는 늘 온기가 머문다.
그러나 깨끗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돌봐도 석탑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있다. 조류가 살기도 하고 이끼가 끼기도 하며 금이 가고 틈이 생기는 전리 현상도 있기 때문이다. 세월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며 조금씩 스스로를 내어주고 있는 석탑. 언제든 무너져 내려도 상관없다는 듯 다 내어주면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함이 마치 마이산을 닮았다. 그래서일까? 석탑을 보면 마음이 쓰이다가도 마이산을 보면 왠지 마음이 놓인다. 분명 무너지지 않게 받쳐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마이산에 머무는 모든 석탑이 그러하듯.